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방송 나가는 오늘입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판결을 한다고 해요. 심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재판에 대해서 원고만 6,644명이에요. 대법원이 4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심리도 한 번 안 하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규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개판쳐놓은 것도 사실은 대법원에 이 직무유기가 된 정관이 있다고 봐요. 그게 개표 조작이든 개표 부정이든 뭐 댓글이든 뭐 총체적인 선거 개입이든 간에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이 이유 없다, 각하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예, 맞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당한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무효 소송이 1월 4일인가 들어갔죠. 2013년 1월 4일인가 들어갔으니까 6개월이면 7월 달에 판결을 내리는 심리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대법원에서 일회성인 1회 한 번밖에 못해요. 항소나 상고가 없어요. 선거무효 소송은. 그러면 그때 결정을 내려줬으면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당선된 거든 제대로 당선된 거든 저 사람이 아이고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보낼 수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심리를 한 번도 열지를 않고 판결을 하겠다고요? 이거 아닐까요? 박근혜 이제 와서 박근혜는 당선 무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그 판결문을 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빼고 핵심적인 거는 박근혜가 탄핵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라고 하고 각하를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을 내려보내는 것도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지난 대통령 선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개표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가 이 자리에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거는 법원이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실익이 없다라고 만약에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양승태는 지금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지금 법관 인사 판사들을 그 감시하고 안에서 공작하고 했었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 예, 판사 블랙리스트 건으로 양승태가 그거를 대법원장이 있으면서 그 주도를 했다시피 하고 이번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각하 결정이 내린다면 과연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하나의 부서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로 아작났죠. 네. 그리고 검찰도 굉장히 욕 많이 쳐드셨고요. 네. 앞으로 청산 대상 1호죠. 그러니까 네. 특검도 생겨났던 거고. 예. 사법부만 지금까지 그걸로 다친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양승태 대법원장 최순실과의 면담 뭐 이런 자료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판결에 대해서 대책으로 보면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홍준표의 말이 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판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법원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컴퓨터처럼 정확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도 아니고 시국에 있어서 흐름 따라가는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을 그렇게 많이 내리신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선거무효소송의 소송 번호 기잖아요. 2013 수 18. 참 이분은 정말 18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신데. 아, 18 이거 진짜 꼬리야 꼬리. 욕 아니에요. 그냥 18이에요. 18. 번호 그치? 번호. 18. 응, 18. 영어로. 18.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18. 자, 한 번씩 따라해봐요. 18. 저 양반 해가 굳었네. 우리 야선님이야. 18. 오. 18보다는 슈파. 이게 슈파. 슈파? 슈파. 근데 왜 외국어 많이 굴리면 18도 에이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막 굴리는 거? 희랑님이 얘기하는 게 완전 오리지널 미국식 영어거든요. 버터 발음. 네, 뻘어 발음. 자, 아무튼 걱정스럽고요. 문제 하나 더가 지금 더 플랜 18대 대선의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에 선관위는 한번 까봅시다. 이 재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표 용지를 소각하지 못하고 놔뒀던 건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판을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이제부터는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를 없앨 명분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27일 날
각하 결정을 내리면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지나가면 5월 27일 이후에는 선관위에서 폐기 처분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법원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죠. 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니까 대신 판단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이 판단할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도 그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어떤 논리를 대서라도 그냥 각하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떨리네요. 좀 욕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우리 종종 욕합니다. 욕하세요, 뭐. 그 욕하기 싫으시면요. 여기 저 선고 소송 번호나 한번 읽어주십시오. 2013수 C8입니다. 아우 찰져. 아우 찰져 너무. 일단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방송 나가는 오늘입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 판결을 한다고 해요. 심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재판에 대해서 원고만 6,644명이에요. 대법원이 4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심리도 한 번 안 하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규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개판쳐놓은 것도 사실은 대법원에 이 직무유기가 정관이 있다고 봐요. 그게 개표 조작이든 개표 부정이든 뭐 댓글이든 뭐 총체적인 선거 개입이든 간에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이 이유 없다 각하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예, 맞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당한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무효 소송이거는 박근혜가 탄핵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고 각하를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을 내려보내는 것도 소송에 실익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지난 대통령 선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개표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가 이 자리에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거는 법원이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실익이 없다라고 만약에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양승태는 지금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지금 법관 인사 판사들을 그 감시하고 안에서 공작하고 했었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 예, 그 판사 이야기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건으로 양승태가 그거를 대법원 많이 내리신 분들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소송 번호 기잖아요. 2013수 18. 참 이분은 정말 18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신데 아 18 이거 진짜 꼬리야 꼬리. 욕 아니에요. 그냥 18이에요. 예, 예, 18, 예. 18. 번호, 그렇지? 번호. 18. 18. 영어로. 18.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 자, 한 번씩 따라해봐요. 18 저 양반 해가 굳었네. 우리 야수님이야. 18. 오. 18보다는 슈파 이게 아, 훨씬 슈파. 편해요. 지금 봐? 슈파. 근데 왜 외국어 많이 굴리면 18도 에이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막 굴리는 거? 희랑님이 얘기하는 게 완전 오리지널 미국식 영어거든요. 버터 발음. 네, 뻘어 발음. 자, 아무튼 걱정스럽고요. 문제 하나 더가 지금 더 플랜 18대 대선의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에 선관위는 한번 까보. 원장이 있으면서 그 주도를 했다시피 하고 이번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각하 결정이 내린다면 과연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하나의 부서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로 아작났죠. 네. 그리고 검찰들도 굉장히 욕 많이 쳐드셨고요. 네. 앞으로 청산 대상 1호죠. 그러니까 특검도 생겨났던 거고. 예. 사법부만 지금까지 그걸로 다친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양승태 대법원장 최순실과의 면담 이런 자료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판결에 대해서 내적으로 보면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홍준표의 말이 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판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법원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컴퓨터처럼 정확한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도 아니고 시국에 있어서 흐름 따라가는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을 그렇게 1월 4일인가 들어갔죠. 2013년 1월 4일인가 들어갔으니까 6개월이면 7월 달에 판결을 내리는 심리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대법원에서 일회성인 1회 한 번밖에 못 해요. 항소나 상고가 없어요. 선거무효 소송은. 그러면 그때 결정을 내려줬으면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당선된 거든
제대로 당선된 거든 저 사람이 아이고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보낼 수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심리를 한 번도 열지를 않고 판결을 하겠다고요? 이거 아닐까요? 박근혜 이제 와서 박근혜는 당선 무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런 그 판결문을 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빼고 핵심적인